안녕하세요. 세르차트 교수입니다. 방송이 하루 늦었네요. 제가 금요일 방송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주말에는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원래 한산 했는데, 요 근래 주말이 좀 바빠졌어요. 이제 한동안은 그럴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월요일 장을 맞이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공부 자료로 쓸 수도 있어요. 오늘 방송 내용이 이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세력시들이 작전을 향할 때 떤 스타일로 이제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좀 원론적으로는 두 가지고 세분화하면 이제 세 가지인데 일단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력이 작전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그냥 복귀 방송으로 할 거예요. 한데 종목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예전에는 얘가 어떤 구라를 치느냐, 구라 친 이후에 올라가냐, 아니 안 올라갔냐, 구라 친 이후에 올라갔냐. 여기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죠? 여기 이제 약간 120을 깬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삼각지지 비슷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런 모양을 아예 그림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여하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공간이 있고 원래 어제 날짜로 따지면 저희가 요것만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렇게만 보고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어제 방송을 안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여하튼 정고점을 일단 뚫었습니다. 보기 좋게 정고점 지지해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사실은 저기 이후에 저 뒤에 가면은 또 이제 무지무지한 그렇게 또 많지는 않네요. 여기랑 여기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런 부분인데 우리 세력시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서 여기서 올려서 털으려고 하냐, 아니면 여기서 오히려 여 밑에를 깨서 구라를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밑으로 털고 하냐.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올려 터는 것과 내려 터는 겁니다. 작전이 행해지면 이제 저 두 가지인데 왜 저렇게 되느냐. 나스닥은 일단 별거 없어요. 나스닥은 근데 너무 올라간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올라가면 그죠? 한꺼번에 너무 올라가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엔간히 조정을 하겠구나. 엔간히 올라가면 너무 무리하게 올라가면 조정을 하겠구나. 우린 그걸 알고 있죠. 어디까지? 반 또는 거죠. 상승한 거에 반 또는 반보다 약간 밑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냐, 지지를 하는 척 하면서 내려가냐, 이 차이죠. 이게 왜 이런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래서 주식 보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책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또 예전에 제가 이래저래 들은 사기꾼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게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어떤 옛날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 무식한 놈이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질 때 가장 그 놈이 무섭다고 그랬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멋모르고 날뛰는 애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일단 나스닥은 정고를 돌파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여 위에를 목표로 근데 물론 이렇게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길 갈 것처럼 하다가 여기 자체를 또 깨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이렇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가는 방법이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한 번 더 깨거나 두 번 더 깨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거 두 개를 다 생각하고 계셔야지. 무조건 나는 얘가 돌파를 했으니까 무조건 한 번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플랜이 있어야 돼요. 올라갔다가 또 깨고 가겠구나. 그 플랜도 있어야 됩니다. 나스닥은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 제가 지수를 보면서 오늘은 복귀 방송이면서도 약간 공부 방송으로 제가 쓰려고. 왜냐하면 지금쯤 얘네들이 활개를 치거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지금쯤이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120을 갓 돌파하거나 첫 번째 돌파를 하고 두 번째 지지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늘 그래 왔어요.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 왔어요. 120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120선에서 잘 가던 종목이 확 깬단 말입니다. 예, 깼어요. 그럼 이 깬 애가 금방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제 금방 안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해결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첫 번째 막 여러 번 돌파를 연습하다가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대개 첫 번째 돌파 이후에 첫 번째 120을 지지할 때는 지지를 합니다. 깨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이제 근데 이런 건 있죠. 살짝 넘어왔다가 이렇게 닿는 거 말고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가 지지를 할 때는 첫 번째 때는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인데 지지를 한 것처럼 해놓고 예정대로 갈 것처럼 예정대로 갈 것처럼 예정대로 갈 것처럼 가느냐 예정대로 갈 것처럼 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느냐 이제 여기서 두 개가 갈리는 건데 이 모든 행동을 여기서는 돌파를 해서 왜 지지를 할까? 지지를 한 다음에는 왜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할까? 여기서는 지지를 하면서 지지를 해놓고 지지하는 척 하면서 상승할 것처럼 하면서 왜 하락을 할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세력시들이 작전을 할 때요. 보통 저는 120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설명하기가 좋아서 사실은 이제 120선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인간이 뭐 질병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한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사람 살고 질병 환경이라는 거에 복합적인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어느 하나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다. 그럼 예를 들어 무균실에만 다 생활하면 될 줄 알지만 사실은 사람이 무균실에만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안 좋은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멸균시킬 수 있는 면역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멸균실에서 무조건 왜 그 옛날 미래 재난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방공호 같은 데서 핵 떨어져 가지고 낙진 때문에 방사능이 막 우글우글 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입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막 방호복 같은 거 빡시게 입고 나가서 자기 활동하다가 뭐 들어와서 또 막 키트 같은 거로 체크도 하고 막 그래요. 방사능 오염돼서 원래 기존에 있던 방공호인 사람들 다 오염시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그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예,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방사능 피복에 대해서는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예는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 세력시들은 일단 설탕을 잘 씁니다. 요게 설탕이죠. 설탕을 씁니다. 그래야 우리 개미들이 붙어요.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개미는 없어요.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개미도 없어요. 예,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개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죠. 이러면 여기서 갑자기 돌파를 하면서 미사일처럼 쫙 올라가서 이러면 얘가 띵 머리가 띵 하면서 이거 뭐지? 이 물음표입니다. 뭐지?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요. 이때부터 다시 내려와요. 관심이 없어져요. 또 올라가면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120 돌파의 의미를 일단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좋아지려고 그래. 나 좀 봐줘. 그래서 한 번에 뚫는 경우가 드물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올라왔어요.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인데, 어쨌거나 그런 생활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은 개미들이, 일단 개미가, 밑에다 그래야겠네. 자리 찾아니까. 이렇게 해서 개미가, 나름 개미입니다. 얘가 쳐다보기에, 띠용 물음표였는데 좋아졌네. 애정이 생겼어요. 나름 하트입니다.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관심을 좋게 봐. 보통 우리는 이럴 때 관심 종목에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당일날 매매를 하든가. 근데 얘들이 그냥 쭉 올라가 주면 좋은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숨고르기를 합니다.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10개 중 8개 이상이래요. 그럼 얘가 몇 번 내가 저거에 딸려가 봤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좀 그래. 여기랑 여기가 좋은 것 같아. 학습이 돼요. 그럼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지를 하고 올라가냐, 그냥 깔아지냐, 계속 횡보만 하다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10년, 20년 횡보만 하는 종목은 드무니까요. 그런 거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냥 올라가냐, 내려오냐. 지지를 하고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차이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올라가지 않으면 개미는 쳐다보지 않아요. 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밑에만 이렇게 해골하고 있는 종목은 얘네가 관심이 없어요. 세력시들이 얘네를 끌어들이고 있도 세력시들은 이쪽 세력이 있는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근데 주 타겟은 세력은 개미예요. 개미의 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였다가 아예 먹어버리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데서 끝나면은 안 되죠. 먹어버려야죠. 그리고 개미들은 이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미도 경쟁 상대인 건 맞아요. 다른 개미. 근데 주된 타겟은 여러분들은 개미가 개미 돈을 뽑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미 입장에서는 우리 세력시들의 돈을 뽑아 먹어야 진짜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개미들의 시선 끄는 거에 속지 말고요. 여기서 제가 놔주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더 올라가도 놔줘야 되고요. 내려와도 놔줘야 돼요. 내려오면은 타겟을 여기서 정해놓고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더 올라가면 이건 내 몫이 아닌가 보다. 얘는 저 위에서 이렇게 가면 얘는 그냥 놓아주고 이 다음에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이 종목이 여기 내려왔을 때 이때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타임머신처럼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요 지점이 왔을 때 요때 나는 다시 해야겠다. 그게 이제 한참 지나면 얘도 더 안 가네. 얘도 내려오다가 별짓 다 하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여기서 다시 여기 현상이 여기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바로 여기서 또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120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바닥에 있던 놈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해서 어떻게 해서 놔줬는데 내려왔다가 꼭 120을 깨는 건 아니에요. 깨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여기에서의 증상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쌍바닥 올라가는 척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지하고 횡보를 하면서 꼭 올라갈 것처럼 아니면 또 내려갈 것처럼 여기에서 똑같은 요 현상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깨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깨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처럼 되는 거를 확인하고 하십시오. 괜히 미리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데 미리 들어가실 필요도 없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음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하러 마음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지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지를 했을 때라고 해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있죠. 저도 올라갈 것처럼 돼서 여기서 지지를 했거나 이제 매수를 해야겠거나 매수했는데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스톱로스를 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20을 내려왔다가 돌파를 여러 번에 걸쳐서 돌파를 하면 괜찮지. 지금 이게 한 번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온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올라오는 놈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 경우가 있어요. 버텨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할 거 하면서 가는 놈은 그래도 들고 갈만 합니다. 근데 그냥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하는 놈은 버려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목표가까지 못 왔어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어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남은 건 내려올 뿐이 없기 때문에. 왜? 올라갈 때 이런 방식으로 올라간 놈은 내려오는 게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고생, 물론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만큼을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나서 바닥에서 지지를 할 때 여기서 다시 사서 목표가를 마저 간다고 하면 이걸 먹으면 그만이고 그냥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고 하면 스탑로스가 돼서 매도가 되게끔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내려오는 거를 마음고생을
이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저는 뭐 좀 즐겁게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이제 매니아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왔으면은, 나름 여기서 할만할 겁니다. 그럴 텐데,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서 너무 쉽게 올라왔어요. 제 기준으로는 쉽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깨지죠? 쉽게 올라왔으니까 깨지는 겁니다. 쉽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근데 지금 이 120선은 이건 다른 데 있을 때 얘기고, 120선에 있을 때는 얘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 표현으로 많이 까불어요. 왜? 이제 오늘 설명할 게 이제 사실은 그건데,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경험치로 갔을 때 뭐 한 번에 돌파하면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올 확률이 크다. 예를 들어서 또 여러 번 시도 끝에 올라온 놈들은 그래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게 다 같은 제가 얘기했죠. 분봉 매매를 이해하면 일봉, 주봉, 분봉, 일분봉, 뭐 월봉, 연봉 다 똑같이 해석하는 거라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올라왔건 여러 번 시도 끝에 일단 올라왔건 다음에 첫 번째 지지를 할 때는 돌파를 할 것처럼 얘들이 꼭 이렇게 지지를 해서 올라갈 것처럼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 번 시도 끝에, 이걸로 그릴게요. 네, 이걸로 그리겠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올라온 애들은 거의 90% 이상은 여기서 지지를 합니다. 꼭 올라갈 것처럼. 근데 실제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건 맞아요. 이 여러 번 시도 끝에 올라온 애들은 120선 기준입니다. 근데 한 번에 올라온 애들은 되게 쉽게 깹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매수를 하라고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그 방송마다 몇 번 얘기했죠. 야, 이게 자리가 맞긴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와서 지지하는 애들을 매수하는 데가 맞긴 맞는데요. 여러분한테 매수하라는 얘기를 제가 잘 못하겠네요. 요즘 같으면 잘 못하겠네요. 하는 뜻이 이겁니다. 예. 할 거 다 하고 올라와서 누가 보더라도 매수 자리에 있는 애들은 스탑로스 걸고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못하냐면, 여러 번 도전 끝에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결국 매물대를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아니, 쉽게가 아니라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매물대를 형성을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전저점 돌파를 하듯이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이 매물대를 형성한 여기를 잘 안 깬다는 논리적인 이유로 제가 여기서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지선을 만들 것처럼 하다가 안 만들고 아이고, 이거 끝나버리네. 네, 차트가 끝나가지고 다시 열었는데, 이게 공부 방송으로만 이거 그냥 끝내야겠네요. 저거 복귀 방송은 이따가 밤늦게 하든가 내일 하든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120을 깼다가 한 번에 올라왔으면 여기서 매매하기가, 올라가더라도 여기나 여기서 매매하기가 부담스럽죠. 왜? 얘 할 거 안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얘가 올라올 때 여기 매물대를 조금은 형성을 했어요. 매물대라는 거는 어떤 한 선이 아닙니다. 영역이지. 영역이면 얘는 어디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영역을 만들었어요. 매물대를. 좀 약하긴 합니다. 약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때 조금 더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한 3, 4개월 정도 만들다 보면, 3, 4개월까지는 좀 많죠. 지금 이 정도 차트에서는 한 2개월 정도만 만들어도 여기 12월 달이니까 1, 2, 3 두 달만 더 만들어도, 지금 1월 15일이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45일이겠지만 그 정도만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죠.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올라온 놈은 이거 좀 찜찜한데, 이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굳이 매매를 꼭 하지 말라고까지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자신 있으면 하는 겁니다. 스탑로스 걸어놓고, 아니면 눈으로 보고 무조건 나는 다른 종목 안 보고 이 종목만 보고 있겠다, 얘 흐름만 보고 있겠다 하면은 그래도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게 확실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근데 할 거 다 하고 올라온 놈이 지지를 할 때에는, 그때는 어느 정도 원론적인 매수 자리이면서도 제가 늘 얘기하죠. 원론적으로 디테일, 경험치,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도 여기는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단 전제가
여기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가 뭐 끝도 안 보이는 뭔가 이렇게 끝도 안 보이는 무언가 큰 사고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여기서부터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46%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200% 300%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렇게 이거 저 하늘 위에서 야 꼭지점 여기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다. 그럼 이런 종목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얘기했죠. 태양빛이 비춰야 되는데 태양을 광합성을 해야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어쩌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좀 높게 그렸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태양이 가리고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산이 만들어져 버리면 요 뒤에 있는 애들은 햇빛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는 이유가 햇빛이 안 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살아나느냐? 햇빛이 닿을 수 있는 곳. 여기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죠? 네, 우연입니다. 네. 제가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니까.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 친화적으로 햇빛이 안 쬐는 이 뒤에 큰 벽의 뒤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태양빛이 안 들어서는 그늘진 곳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슈팅하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맞는데 슈팅하기 전에 물량 맞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 있으면 하는 것도 맞는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엘리어트 파동 뭐 누가 얘기를 이렇게 해갖고 뭐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약간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하튼 이제 오늘은 이걸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20선이 있을 때 상승을 너무 크게 한 종목은 태양이 있을 때 빛이 여기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되면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겠죠.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큰 상승을 하면 여기서는 물량받고 내려오고 물량받고 내려오고 또 상승도 하는 듯 하다가 물량받고 내려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수렴이든 아니든 보통 무너지는 방식은 다 이래요. 그래 놓고 이 다음부터 보통 이 지점이 되기 전까지 차트쟁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다르겠지만 보통은 요 전에 물량을 이렇게 한번 받아 놓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크게 돌파까지 해서 이렇게 받아놔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요. 여기까지 똑같은 선상까지 안 올라갑니다. 왜? 본전을 주게 되면은 얘네가 겨우 이득을 취했는데 여기까지 주포가 만약 세력 애들이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면 개미들이 본전에 나가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아까 이윤을 어디서 취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세력의 돈도 조금 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아니라고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지 주된 타겟은 개미입니다. 개미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개미 돈을 이미 가져와 놓고 다시 여기서 준다? 본전에 갖고 가게끔 여기가 500원이었는데 여기가 1000원이야. 개미들이 1000원에 물려있는데 다시 1000원까지 끌어올려서 개미들한테 1000원에 다 팔고 나가. 미친 짓이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이런 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 500원에 다 물려있어서 얘네들 던지면 500원 이하로 다 팔고 나갈 개미들인데 왜 세력애들은 여기까지 끌어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개미들끼리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렵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뭐 개미들과 개미들끼리 합심해서 올려봤자 몇십만 주, 몇백만 주, 몇천만 주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사람 마음이 두 개면은 방법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사람 마음이 몇천만 주, 몇천만 개면 몇천만 개 쪽으로 분산되는 겁니다. 방향이. 이게 한 곳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되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봐도 세상 만사 다 그렇죠. 일이. 그래서 제일 대가리 같은 놈이 자기 옆에 있는 공범 애들을 마지막에 일 끝나고 다 죽이는 이유도 그겁니다. 범죄도 같이 저지른 놈이 나는 안제끼리야 그 생각이 다 없애는 겁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500원짜리 현재가 500원짜리 주식을 다시 옛날처럼 1000원으로 올릴 일이 드물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은 그거를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때 물량받고 한번 물량을 이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갈 때 왠지 여기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물론 갈 수도 있죠. 세력 애들의 작전에 여기를 뛰어넘는 게 이미 플랜이 정해져 있으면 가기야 가겠죠. 근데 그게 정해졌는지 안 정했는지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션을 끝낼지 이거 이상 넘어서 뭐 저번에 이거 까먹어가지고 못했죠.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라는 플랜이 있는 점들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애초에 세력씨가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매물대까지도 뛰어넘을 것처럼 다 이미 계획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다. 그러면 이제 갈 수도 있죠. 문제는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플랜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지 여기서 마무리를 할지 또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돌파를 할지. 그래서 제가 매도 타이밍이 뭐죠? 거래량 폭발, 거래량 터질 때 목표가까지 못 가도 이 중간쯤에서 거래량이 막 터진다. 그럼 여기 매도입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매도입니다. 왜? 이만큼의 마음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음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려올 때 내 수익이 점점 주는데 내 수익이 점점 주는데 실제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오더라도 여기까지 마음고생한 거는 어디서 보상받을 길이 없고 그죠? 그래서 매도를 하라는 겁니다. 지지할 때 다시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살망정 여기서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다시 살망정 매도하셔야 됩니다. 전 고점까지 갔어. 전 고점 여기 전고입니다. 전고. 제가 매도 타이밍을 왜 그렇게 말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텍스트로 이해하세요. 거래량 폭발, 전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이 세 개가 왜 나왔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고점에 도달을 했는데 애초부터 우리 개미는 아까 얘기했죠. 전고점에서 마무리를 할지 여기까지 올라갈지 우리는 몰라요. 세력 애들은 지들이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 99% 알죠. 세력 한 놈 중에 한 놈이 배신하고 어떻게 하지 전주가 배신하거나 뭐 누가 배신하기 전까지는 걔네들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갈 거라는 것도 알아요. 여기서 마무리할지 여기서 마무리할지 더 올라갈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고점 아는 데까지 제가 얘기했죠. 아는 데까지만 먹는 겁니다. 전고점까지는 확실하게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끝났는데 여기를 이 중간 매물 받은 데를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다음 목표가가 요 매물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매물대 매물이 많이 몰려 있는 거 거기가 매물대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죠. 보통 거기가 이평선이 많이 가 있고요. 이평선이 내려왔다가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근처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왜? 이평선은 먼저 가고 종목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가면은 이평선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 설명도 했었죠. 오늘 종합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는 데까지는 우리가 먹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물량 받은 곳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매물대 다음번 이 물량받은 매물대 다음에 매물대 한 칸 위 여기죠. 여기까지는 가는구나. 그래서 전고점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3분의 2 버리시고 0 미련이 남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내려오면 끝입니다. 스톱로스 걸어놓고 끝이에요. 근데 전고점까지 갔는데 이상하게 얘가 내려와야 되는데 전고점까지 가고 위에서 지지하듯이 이렇게 찌그덕 가면은 나머지 3분의 2 매도한 거 외에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어디까지 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신고가까지 보라고 그러죠. 신고가 쪽에서 거래량 터지는 곳. 신고가에 올라가자마자 매도가 아니라 신고가에 올라갔다가 물론 신고가에 올라가면 아까 매도한 여기가 스탑로스가 되는 거죠. 여기다 스탑로스를 걸어놔야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까지는 마지노선을 해놔야 되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할 때까지. 그게 상한가를 가든 15%를 가든 20%를 가든 그래서 신고가도 여러분들이 30%까지 마음고생을 하실까봐 제가 정해놨죠. 15에서 18% 정도에 버리시면 100점 만점에 80점은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15%나 18%를 안 가면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거죠. 그 30%까지는 20%나 23%에서 슈팅을 해가지고 거래량 터지면서 30%까지 상한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중간에 10이나 15나
18%, 20%에서 슈팅이 확 나와서 올라가면 그때는 상한가를 갈 것처럼 생각이 돼도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미련을 가지시면 상을 한번 노려보세요. 제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지. 원래는 거래량이 빵 터지면 그게 10%든 15%든 20%든 매도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뭔가 흐름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제가 자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지? 어쨌거나 기준은 120이에요. 120인데 120 밑에 있던 놈이 올라와서 첫 지지를 하면 요거는 애매하다. 50% 50%예요. 상승할 확률이 50% 50%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던 놈이 또 모진 고생 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도전하고 하면서 매물대를 형성을 하면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지할 때는 이 매물을 만들어 오는 지지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이 팅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때는 매수를 해볼 만한 겁니다. 물론 스탑로스를 걸어놔야겠지만 뭐 무조건 이 종목에 집중을 하든 안 하든 스탑로스를 기본적으로 걸어놔야겠지만 요 매물대를 믿고 이거를 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럼 매물대를 자기 마음속의 매물대를 뭐 4개월 안전하게 5개월 이렇게 해놓던가. 근데 4, 5개월, 5개월 정도 만드는 종목이 드물어요. 보통 한두 달입니다. 왜? 우리 세력애들은 올라갈지 말지 애매한 포지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개미들이 다 여기서 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무거운 스타일로 개미들이 붙은 스타일로 올라가면은 너무 주식이 무겁죠. 이렇게 올라갈 거를 이렇게 뿐이 못 올라가요. 끼용 이렇게 뿐이 못 올라가요. 개미가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가볍게 올라가고 싶어서 여기서 확실하게 매물대를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20은 항상 위험한 자리. 뉴스도 안 좋은 뉴스가 항상 많이 나오는 자리, 좋은 뉴스도 나오는 자리. 거기가 120선입니다. 요즘은 저거죠. 하마스,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 또 홍해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 전에는 전쟁 관련이었는데 지금은 유가로 갔다. 그 전까지 유가 문제 중동으로 번지면은 유가가 상승하지 않겠냐 그래갖고 오일 쇼크까지 얘기 나왔다. 지금은 물류까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그 예멘 걔들이 그 컨테이너 선들을 자꾸 테러를 해버리니까 이제 물류까지 얘기가 나왔죠. 이게 확대돼 버리면 이제 제일 최악의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측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할 수도 있다는 가장 큰 뉴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120선이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멘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얘네들이 그러면 세력애들이랑 짝짝꿍해가지고 저거 작전을 하는 거란 얘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가끔 무섭다고 소름 끼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제가 이제 이재명 그 당대표 그때 얘기를 했죠. 이재명 주가 어느 정도 상승하기 좋은 종목들이 몇 개가 이렇게 지지를 해놨는데 그게 슈팅을 하길래 그 피격당할 줄 어떻게 알고 얘네는 종목들 세력애들이 여기서 매집을 해놨을까? 가끔 소름 끼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 얘기를 했죠. 뭐 이재명 주가 다 그런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반 농담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여하튼 우리 세력시들은 돌파를 해서 어설프게 돌파를 하면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지지를 하고 돌파를 하면은 첫 번째 지지에서는 대부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상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확실하게 여기서 추가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두 번째 바닥이든 세 번째 바닥이든. 이거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120선의 중요성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양봉에서 잡는 경우가 있고 갓 돌파했을 때 이렇게 잡을 때는 세네 번째 리스크를 떠안고 할 때는 세네 번째 양봉. 리스크를 떠안기 싫다. 그럼 확실하게 지지를 한 애들 120 위로 올라와서 정말 지지를 한 애들은 첫 번째 양봉이 아니라 첫 번째 바닥 말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바닥에서 매매를 하셔라. 만약에 첫 번째 지지를 하고 올라가 버리면 이런 건 놔드려라. 왜? 여기서 잡아봤자 하라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을 이만큼 할 일이 커지니까 자명한 사실이니까 물론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높은 데서 더 높은 데를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낮은 데서 조금 높은 데까지 먹는 게
이 슈팅하는 크기도 크고 여기서 슈팅하는 것보다 여기서 슈팅하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소장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120선이 밑에 있고 20선이 위에 있을 때 영망치나 도지나 하물며 양봉이 아니라 음봉일지라도 하나 걸어놓고 그냥 슈팅하는 것보다 뭔가 단양봉 비슷한 걸 걸어놓고 슈팅할 때 여기가 소장 자리죠. 네, 소장 자리 제일 좋아하는 자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곽철용 자리가 형성되면 바닥부터 올라가면 이게 끝. 중간 10% 내외에서 올라가면 2배 이상. 요 바로 밑에 여기 약간 소장 자리나 고점 돌파로 하듯이 곽철용 자리를 튀어 올라가면 이거는 18에서 22%까지 올라가고 나머지는 상한가도 잘 간다. 뭐 어떤 종목은 상한가도 잘 간다. 전반적인 이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첫 번째로 분봉 매매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가 너무 포괄적으로 오늘 하는 방송과 애초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교류가 없는, 그러니까 교류가 아니라 제가 방송을 한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분봉 매매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뭐가 애매한데?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원론에서 디테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방송도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해서 뭐가 여러분들이 확 나아질 건지 어쩐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그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으로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할 수 있는 건 댓글뿐이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접할 수 있는 거는 방송하고 대댓글뿐이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여하튼 120선이 왜 중요한지 120선을 어설프게 돌파하고 한 애들은 왜 위험한지 제대로 올라오기 전부터 지지를 하고 간 놈이나 돌파를 해서 제대로 지지를 한 놈은 어느 정도 지지를 길게 한 놈들은 그래도 여기서 왜 두 번째나 세 번째 바닥에서 왜 해볼만 한 건지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왜 따라가면 안 되는지 마이너스 구간 그죠? 마이너스 구간 왜 그러는지 또 거래량이 터졌을 때 주포가 자기 물량을 던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안 갔을 때 목표가가 여긴데 여기서 만약 거래량이 터진다면 왜 여기서 버려야 하는지 추가로 내려와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원 목표가에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그죠? 이만큼 먹고 그죠? 마음고생 안 하고 베스트죠. 그러니까 거래량 폭발할 때 매도를 하셔라. 아쉽지만 목표가까지 안 갔더라도 거래량이 폭발하면 이전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다음에 또 20선을 지지하면 여기서 이득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손해를 봐도 스톱로스를 걸어놓으면은 여기에 2, 3% 마이너스가 여기에 5%, 7% 되는 이득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별거 아니니까 과감하게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정고점일 때 그 전에 매물대가 있는데 정고점일 때는 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추가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이 거래량 폭발, 정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그럼 신고가에서는 30%까지 그럼 계속 쳐다보라는 얘기냐? 이 마음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15에서 18%라는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왜? 그때 매도 1차 15, 2차 18%가 통계상 가장 신고가에서 많이 나오는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은 거다. 거래량 폭발, 정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방송을 계속 끊임없이 단 한 번도 이 이론에서 벗어난 적이 없이 제가 계속 방송을 하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누가 이렇게 딴지를 건 건 아닌데 누가 좀 이 증권을 너무 순진한 시각으로 누가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세력 애들은 단돈 10원이라도 개미한테 들어가는 돈을 좋게 보는 경우는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좀 잔인하게 보면 이 개미들이 죽건 병들어서 일개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하건 우리 세력 애들은 그냥 돈만 봅니다. 예. 세력은 이퀄 달러 돈입니다. 예. 그래서 개미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개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붙게끔 하려니까 올려 턴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개미를 떨어뜨리려니까 내려 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서 터는 행위를 우리가 구라라고 하고요. 올려 터는 행위를 올려 턴다고 하긴 그렇고, 이제 그 올려서 개미들한테 그 설탕 냄새를 확 맡게 하면서 뭐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트가 생게끔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모든 뭐 행위가 다 그렇죠. 횡보, 물량받기, 매집, 뭐 예비 상승, 이게 다 이게 이름만 다 다르다 뿐이지 결국은 우리 개미 씨를 우리들을 이 종목에 관심을 가게끔 하는 얘네가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댄스를 추는 겁니다. 댄스를. 지랄 연병 댄스를 치는 이유가 개미들한테 지들이 눈을 뜨기 위해서. 왜냐면 개미가 들어가지가 않으면 얘네가 상대할 상대가 없어요. 이 A라는 세력이 B라는 세력한테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를 한다? 저는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거를 제가 반박할 논리적인 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런 말을 제가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 제가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개미지, 개미일 뿐이지. 조금 소장급 개미죠, 소장급. 뭐 소장, 중장, 대장 이런 개념의 소장은 아니지만 연구소 소장이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구라와 원래는 이제 구라도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잖아요. 뭐 횡보도 있고, 뭐 예비 상승도 있고, 매집도 있고, 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게 더 복잡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얘가 더 어려운 겁니다. 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정해진 것들이 통계가 많아요. 근데 내려가는 거에 대한 거는 내려가는 게 여기서 멈출지, 여기서 멈출지, 여기서 멈출지 몰라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라 모양과 조종의 모양과 하락의 모양이 이 세 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원론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경험치 정도까지 가야 이제 모양이 꽤 있거든요. 이것도 내려가는 게 장 초반에 내려가는 방식이라든가 그 아까 얘기했던 목표가 가기 전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다음에 20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여기에 이득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한 것도 괜찮다. 요것도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구라에서 나온 겁니다. 요 부분이 구라거든요. 한 번에 끝까지 안 올라가고 그는 VI가 걸리면서 애매해지니까 많이 가고 싶을 때는 저렇게 갑니다.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VI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락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할 거 다 하면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 정도 조정하고 또 올라갔다가 반 정도 조정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지지까지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할 거 다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의 거는 그나마 얘기할 만한데 내려가는 것에 대한 거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디테일 원론 디테일이 아니라 경험치까지 갔을 때 이제 얘네가 왜 하락하는 이평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왜 투바닥이 아닌 쓰리바닥까지 만드는지 뭐 구랄 모양을 만들 때 한시에서 수시 사이에 왜 뭐 나비 넥타이 비슷하게 이렇게 구랄 모양을 만드냐 아니면 똑같이 날개 같은 이런 이거는 이제 다른 쌤이 이제 이름을 붙이고 저는 이제 특별히 이런 거 이름을 안 붙이는데 왜냐면 저는 누군가를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으로 증권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증권을 한 것 때문에 이름 같은 건 안 붙였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비 넥타이 뭐 이건 뭐 데칼코마니 아니면 독수리 날개 아니면은 또 뭐 2단구라는 또 뭐 2단 3단구라는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림 있어요. 그런 게. 여하튼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방송을 하려면 경험치까지 가야 구라에 대한 얘기를 할 테고 지금 원론과 디테일에서는 어떤 상승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만 제가 아마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단계, 좀 리스크가 있고 위험한 단계에 있는 이런 구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락하는 종목도 언제 먹어야 되냐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요런 지하실 얘기는 지금 안 하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 지하실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막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컴퓨터를 바꿨든가 뭐 뭐를 바꾸든가 해서 라이브적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이게 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원론에 이어서 디테일 단계이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의 종목들이 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방송 좀 이렇게 장황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새로운 내용을 꺼낸 거는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만 함축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요. 예, 오늘 방송은 원래 이게 복귀 방송까지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안 되네요. 제가 또 다시 40분 되면 또 나가. 요즘 제가 되게 바쁜 척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정말 바쁜 게 없는데 요즘 들어 좀 그렇습니다.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거 한두 달 될지 서너 달 될지 모르겠지만 1,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가 뭔가 이제 숙제를 좀 떠안아서 되게 널널하게 생활하는 사람인데 밥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잠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낮잠도 마음대로 자고 이런 사람인데 요즘 조금 할 일이 생겨서 예.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예. 방송을 계속 성의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한 두세 번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하는 복귀 방송을 보면서 아유 이제는 알아, 아유 지겨워 이제 알아, 이 정도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